안녕하세요. 구름날개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서류를 내려놓고 면접 지원자를 다시 바라봤다. 50살 정도로 보이는 여성은 단정한 차림새에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어딘지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마치 오래전 어디선가 만났던 사람처럼. 이선영이라고 합니다. 경력은 5년 정도 되고 이전 가정에서는 아이 돌봄과 집안일을 함께 했습니다. 목소리도 평범했다. 하지만 무언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위화감. 네, 경력서 잘 봤습니다. 저희 집은 아시다시피 맞벌이라 일정이 좀 빡빡해요. 아이는 친정어머니가 주로 봐주시긴 하지만 집안일과 식사 준비가 주 업무가 될 것 같아요. 네,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일을 시작한다면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머릿속으로 캘린더를 그려봤다. 기존 도우미 이모님은 무릎 수술로 어제가 마지막 출근이었다. 다음 주부터는 누군가 와줘야 정상적인 일상이 가능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가능할까요?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요. 네, 좋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이선영은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일어났다. 현관문까지 배웅하며 다시 한번 그 얼굴을 살폈다. 정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묘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몸을 묻었다. 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곧 진우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올 시간. 그리고 6시 반에는 남편 민호가 퇴근해 올 것이다. 그 전에 저녁 준비를 마쳐야 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친정어머니였다. 서연아, 오늘은 내가 진우 데리고 우리 집에서 재울게. 너 회사 일 바쁘다며? 아빠 회사 일도 있고. 정말요? 엄마 고마워요. 내일 아침에 제가 일찍 가서 데려올게요. 전화를 끊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생각해보니 내일까지 제출해야 할 기획안이 있었다. 친정어머니의 도움이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이다. 남편의 대기업 과장 자리도 만만치 않았지만 아버지 회사 경영에 참여하게 된 나 역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진우가 태어난 후 3년간은 회사를 쉬었지만 다시 복직한 뒤로는 정신없는 일상의 연속이었다. 도우미의 존재는 필수였다. 이전 도우미 이모님은 5년 넘게 함께했기에 가족 같은 존재였다. 그런 이모님이 갑자기 무릎 수술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의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남편 민호는 내게 모든 결정권을 맡겼다. 늘 그랬다. 그는 집안일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고 도우미를 구하는 일도 내 몫이었다. 책상으로 가서 노트북을 열었다. 기획안을 마무리해야 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자꾸만 그 여자 이선영의 얼굴이 떠올랐다.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친정에 들러 진우를 데려왔다. 토요일이라 민호는 집에서 쉬고 있었다. 여보, 어제 새 도우미 면접 봤어. 다음 주부터 오기로 했어. 민호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응, 잘 됐네. 괜찮은 분이야? 괜찮은 것 같아. 경력도 있고. 그런데 왠지 모르게 본 것 같은 얼굴이라 신경이 쓰이더라고. 그냥 비슷한 사람 본 거 아니야? 별 신경 쓰지 마. 내가 고른 사람이면 괜찮을 거야. 민호의 말처럼 별것 아닐 수도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월요일 아침 7시 50분. 초인종이 울렸다. 아직 출근 준비 중이었지만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이선영이 공손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이선영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들어오시죠. 이선영을 주방으로 안내하며 집 구조와 일과를 설명했다. 진우는 이미 친정어머니가 데리러 와서 없었다. 평일에는 주로 친정어머니가 진우를 봐주시고 집안일과 식사 준비는 도우미가 담당하는 구조였다. 냉장고에 식재료 넉넉히 있으니까
점심은 알아서 드시고 저녁은 6시까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청소기나 세탁기 사용법은 아시죠? 네, 걱정 마세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선영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어색했다. 마치 연기하는 것처럼 부자연스러웠다. 그래도 경력자니까 일은 잘할 거라 생각하며 출근 준비를 마쳤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궁금한 것 있으시면 전화하세요. 회사에 도착해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 도우미에 대한 생각은 잠시 잊혔다. 오후 미팅에서 기획안 발표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다. 이선영이었다. 사모님, 저녁 메뉴는 어떤 걸로 준비할까요? 아, 냉장고에 삼겹살 있을 텐데 그걸로 해주세요. 샐러드도 같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양념은 어디에 있나요? 찬장 왼쪽에 있어요. 양념통들 보이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뭔가 이상했다. 이선영은 경력 5년의 가사도우미라면서 양념이 어디 있는지 묻다니. 사소한 일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저녁 6시 반 집에 도착하자 민호가 이미 와 있었다. 진우도 친정어머니가 데려다 주셨는지 거실에서 놀고 있었다. 식탁에는 삼겹살 구이와 샐러드가 놓여 있었다. 어서 왔어요. 식사 준비됐습니다. 이선영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어왔다.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분명 아침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표정이었다. 처음의 긴장감이 사라진 듯했다. 수고하셨어요. 내일 뵐게요. 이선영이 짐을 챙겨나가고 우리 가족은 식사를 시작했다. 민호가 물었다. 새 도우미는 어때? 적응 잘하나? 아직 첫날이라 뭐라 말하기 그렇네. 근데 경력자 치고는 집안일에 서툰 것 같아. 아무래도 집마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적응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이선영은 점점 집 구조와 살림살이에 익숙해졌다. 음식 솜씨도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내 서재에서 뭔가를 살피는 모습을 본 적도 있고 진우의 사진이 있는 앨범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것도 목격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나가는 이선영에게 물었다. 이모님, 혹시 자녀분은 없으세요? 그녀는 잠시 굳은 표정을 지었다가 곧 미소를 지었다. 아들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해외에 있어요. 아, 그렇군요. 해외 어디예요? 미국에요. 공부하러 갔어요.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그 순간 스쳐 지나간 그녀의 눈빛이 이상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금요일 저녁 민호가 회식이 있어 늦는다고 했다. 진우는 친정어머니가 주말 동안 데려가셨다. 집에 혼자 있게 된 나는 와인 한 잔을 따랐다. 문득 서재에 들어가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대학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다. 페이지를 넘기다 한 사진에서 손이 멈췄다. 대학 축제 때 찍은 단체 사진. 그리고 그 속에는 내 옆에 서 있는 정수의 모습이 있었다. 정수. 첫사랑이자 최악의 이별을 안겨준 남자. 갑자기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듯한 깨달음이 왔다. 이선영. 정수의 어머니와 닮았다. 아니, 그럴 리가 없다. 단지 비슷하게 생긴 것뿐이겠지.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다. 노트북을 켜고 소셜미디어에서 정수를 검색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지만 혹시 근황을 알 수 있을까 싶었다. 그러나 그의 계정은 찾을 수 없었다. 화요일 오후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 예정보다 일찍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이선영의 통화 소리가 들렸다. 평소와 다른 격앙된 목소리였다. 그래, 나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어. 서현이 집이야. 맞아, 그 서현. 정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한 그 여자 집.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숨소리까지 죽이며 벽에 몸을 붙였다. 이선영은 계속 말했다. 아직 모르는 것 같아. 나를 알아보지 못해. 하긴 우리 한두 번 본 사이니까. 근데 이 집 봐. 호화롭게 살고 있더라.
우리 정수는 그렇게 됐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선영은 정말 정수의 어머니였다. 그리고 나를 알고 이 집에 온 것이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다. 발소리를 내지 않고 다시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었다가 크게 닫으며 평소처럼 외쳤다. 다녀왔습니다. 거실에서 부산한 소리가 들리더니 이선영이 나타났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고 있었다.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일이 일찍 끝나서 왔어요. 저녁 준비 중이세요? 네, 닭볶음탕 하고 있어요. 금방 됩니다. 그래요? 제가 좀 도울까요? 아니에요. 거의 다 됐어요. 사모님은 쉬세요. 평소와 다름없는 대화였지만 내 머릿속은 과거의 기억으로 소용돌이쳤다. 정수와 나는 대학 동기였다. 2년 동안 사귀었고 결혼까지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아버지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 정수는 갑자기 미국 유학을 간다며 이별을 통보했다. 나중에 안 사실은 그가 아버지 회사에 투자하라며 받아간 돈이 사기였다는 것. 그 돈으로 정말 유학을 갔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아버지는 간신히 회사를 일으켰고 나는 상처를 극복하고 민호를 만나 결혼했다. 지금은 아버지 회사 경영에 참여하며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있었다. 하지만 정수와 그의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저녁 식사 후 이선영이 떠나고 나서 바로 친구 지연에게 전화했다. 지연아, 혹시 정수 소식 들은 적 있어? 정수? 옛날 그 남자친구? 갑자기 웬일이야? 그냥 문득 궁금해서. 글쎄, 몇 년 전에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얘기 들었어. 그리고 그 가족도 완전히 몰락했다던데. 정수가 사기쳤던 돈들 때문에 부모님도 파산했다고 하더라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미국에서 죽었다니. 이선영이 아들이 미국에 있다고 한 말은 반쯤 사실이었다. 살아있지 않지만 미국에 있다는 의미였을까? 왜? 혹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궁금했어. 고마워. 전화를 끊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선영은 왜 우리 집에 온 걸까? 복수?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을까? 민호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러면 과거의 상처까지 모두 털어놓아야 한다. 밤새 고민했다. 결국 내린 결론은 스스로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나도 이제 더 이상 학생이 아니었다. 35의 성인이자 한 아이의 어머니이자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었다. 과거의 유령에게 더 이상 흔들릴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집에서 나왔다. 하지만 회사로 향하지 않고 카페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다. 정오가 되자 이선영에게 전화했다. 이모님, 죄송한데 오늘 저녁에 특별한 손님이 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접 요리할 거니까 오늘은 3시에 퇴근하셔도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청소는 다 해놓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후 3시 약속대로 집에 도착했다. 이선영은 청소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주방 식탁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다. 이모님,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이선영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어제 제가 일찍 들어왔을 때 이모님 전화 통화 내용을 들었어요. 이선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손에 든 가방을 꽉 쥐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정수 어머니시죠? 저 알아보셨잖아요, 처음부터. 침묵이 흘렀다. 이선영의 눈빛이 변했다. 더 이상 공손하고 순한 도우미가 아니었다. 그 눈에는 증오와 분노가 가득했다. 그래, 내가 서연이지. 우리 정수를 망친 여자. 이선영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더 이상 존댓말도 쓰지 않았다.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저를 원망하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정수 씨가 저희 가족에게 사기를 쳤고 아버지 회사를 거의 망하게 했어요. 사기?
내가 뭘 안다고. 정수는 너와 함께 미래를 꿈꿨어. 그런데 내 아버지가 정수를 이용해서 사업 자금을 빼돌렸잖아. 놀라움으로 입이 벌어졌다. 완전히 뒤바뀐 이야기였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정수 씨는 아버지에게 투자금을 받아내고는 유학 간다며 사라졌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이선영은 비웃음을 지었다. 내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겠지. 정수는 내 아버지 회사 살리려고 자기 전 재산을 투자했어. 그런데 내 아버지가 그걸 가로채고 정수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운 거야. 정수는 그 충격에 진짜 유학 가서 방황하다 사고로 죽었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선영의 말을 믿을 수는 없었다. 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분이었다. 이모님, 당신 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가 잘 알아요. 애초에 아버지를 소개시켜 준 것도 정수 씨였고, 투자를 권유한 것도 정수 씨였어요. 저는 그 과정에서 아무것도 몰랐죠. 그래, 너는 모를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정수를 버렸잖아. 정수가 어려워지자 등 돌리고 다른 남자랑 결혼했잖아.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다. 제가 버렸다고요? 정수 씨가 갑자기 이별 통보하고 사라진 거예요. 한마디 설명도 없이. 그리고 민호 씨는 2년 후에 만났어요. 그때는 정수 씨가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몰랐고요. 이선영은 여전히 비웃는 표정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광기마저 서려 있었다. 넌 지금 잘 살고 있지?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좋은 집, 좋은 직장. 내 아들은 죽었는데 내 남편은 빚더미에 앉아 자살했고 난 이렇게 남의 집 청소나 하면서 살고 있고 슬픔이 밀려왔다. 이선영의 인생이 그렇게 망가졌다니. 하지만 그것이 내 잘못은 아니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 아들의 선택이었고 제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저는 알아요. 내 잘못이 아니라고. 내가 정수를 버리지 않았다면 정수가 그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을 거야.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이 집에 오지 마세요. 당장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이선영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웃었다. 쫓아내려고? 난 내 집안 모든 걸 다 봤어. 내 남편 직장이 어디고 너희 아들이 어디 다니는지도 알아. 내가 원한다면. 숨이 막혔다. 협박인가? 진우에게 무슨 짓을 할 생각인가? 감히 우리 가족을 건드리겠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 망가진 것처럼 너희 가족도 망가져야 공평하지 않을까? 손이 떨렸다. 분노, 두려움,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가족을 지키는 일이었다. 이모님, 정수 씨 일은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 가족을 위협하시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이선영은 비웃음을 지었다. 경찰? 무슨 혐의로? 내가 뭘 했다고? 난 그저 일하러 온 가사도우미일 뿐이야. 당신이 지금 저희 가족을 협박했잖아요. 그리고 신분을 속이고 우리 집에 들어왔고요. 증거 있어? 녹음했어? 이선영의 눈빛이 승리감으로 빛났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그때 문득 생각이 났다. CCTV요. 우리 집 현관과 거실에 CCTV 있어요. 당신의 모든 행동과 발언이 녹화됐을 거예요. 사실 우리 집에는 CCTV가 없었다. 하지만 이선영은 그걸 모를 테니까. 이선영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이 집을 샅샅이 뒤졌는데 카메라 같은 건 없었어. 그래요? 우리 집을 뒤졌다고 자백하시네요. 그것도 불법입니다. 카메라는 보이지 않게 설치되어 있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영상 증거도 함께 제출할 거예요. 내 단호한 태도에 이선영이 주춤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내가 감히.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다시는 우리 가족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겁니다. 이선영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풀었다. 그녀의 눈에는 패배감이 서려 있었다. 너 같은 년이 내 아들을 죽이고도 잘 살고 있다니. 제가 정수 씨를 죽이지 않았어요. 당신 아들의 선택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제 가세요. 이선영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눈물. 내가 잘 될 리가 없어. 언젠가는 너도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 말을 남기고 이선영은 현관으로 향했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무릎에서 힘이 빠졌다. 소파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정수와 그의 어머니. 10년도 더 지난 과거의 상처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다니. 정수의 죽음, 그의 아버지의 자살, 이선영의 몰락. 모든 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만약 내가 정수를 더 믿고 기다렸다면, 만약 그때 아버지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아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정수가 선택한 길이고 그 결과일 뿐이다. 민호에게 이 일을 말해야 할까?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말하지 않기로 했다. 굳이 과거의 그림자를 현재로 끌어들일 필요는 없었다. 이제 이선영은 내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이 일은 여기서 끝내야 했다. 저녁에 민호가 퇴근하고 돌아왔다. 오늘은 도움이 안 왔어? 저녁 안 했네. 아, 미안해요. 오늘 좀 바빠서. 이따 배달시키죠. 괜찮아. 그런데 도우미는 그만뒀어요.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민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는 늘 그랬다. 내 결정을 존중하고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선영의 마지막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언젠가는 너도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빈 협박일까? 아니면 뭔가 계획이 있는 걸까? 다음 날 출근길, 차를 운전하며 뒤를 살폈다. 누군가 나를 미행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망상이 들었다. 진우가 다니는 어린이집에도 전화해 특별히 낯선 사람의 접근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친정어머니에게도 전화했다. 엄마, 요즘 누구 우리 집 주변에서 수상하게 돌아다니는 사람 없었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별일 없었는데? 아니에요. 그냥 물어봤어요. 혹시 낯선 여자가 진우에게 접근하거나 그러면 바로 연락 주세요. 무슨 일 있는 거니? 너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그냥 요즘 동네에 이상한 사람들이 돌아다닌다고 해서요. 조심하려고요. 친정어머니를 안심시키고 전화를 끊었다. 과민 반응일지도 모르지만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새로운 가사 도우미를 고용했고 일상은 평화롭게 흘러갔다. 이선영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조금씩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일하던 중 친정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아, 혹시 진우 어린이집에 데리러 갔니?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니요, 왜요? 오늘은 엄마가 데려오기로 했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어. 이모라는 사람이 와서 진우를 데려갔다는데 너희가 보냈다고 했대.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이선영. 분명 이선영이었다. 엄마,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해요. 제가 지금 당장 어린이집으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상사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한 뒤 회사를 뛰쳐나왔다. 차를 몰아 어린이집으로 향하는 동안 계속해서 진우의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어린이집에 도착하자 경찰차 2대가 이미 와 있었다. 친정어머니도 도착해 있었다. 진우의 담임 선생님은 울면서 설명하고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여자가 사모님 도움이라고 하고 아이 할머니가 아프셔서 급히 데려가야 한다고. 평소에 도우미 분이 가끔 오셨기에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어떻게 생겼어요? 50살 정도의 단발머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았다. 이선영이었다.
경찰이 다가왔다. CCTV 확인 결과 용의자는 50대 여성으로 아이를 데리고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번호를 추적 중입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내 소중한 아들. 진우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생각하니 숨이 막혔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이제 어떤 기분이야, 서연아? 이선영의 목소리였다. 온몸이 떨렸다. 진우 어디 있어요? 제발 우리 아들 좀 돌려보내주세요. 내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내 남편이 어떻게 됐는지는 내가 그렇게 망가뜨린 내 가족의 아픔을 이제야 조금 느끼겠구나. 제발 진우한테 해를 끼치지 마세요. 애는 아무 잘못 없잖아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경찰이 재빨리 다가와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다. 내 아들도 잘못이 없었어. 그런데 왜 죽어야 했지? 왜 내 남편은 자살해야 했고? 그건 저희 가족 잘못이 아니에요. 이모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지금 납치죄로 감옥에 갈 수 있어요. 감옥? 난 이미 10년 동안 감옥에서 살았어. 내 아들을 잃은 그 순간부터 내 아들은 괜찮아. 다치게 하진 않았어. 다만 내가 어떤 기분인지 알게 하고 싶었을 뿐이야. 진우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알려주세요. 너희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거야. 이제 끝이다, 서연아. 더 이상은 방해하지 않을게. 내가 원한 건 내가 조금이라도 내 고통을 느끼는 거였어. 전화가 끊겼다.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곧바로 공원으로 달려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만약 이선영이 거짓말을 한 거라면, 만약 진우가 정말로 위험에 처해 있다면, 공원에 도착하자마자 벤치를 찾아 뛰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다. 진우가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다. 옆에는 누구도 없었다. 진우야.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엄마, 이모가 아이스크림 사줬어. 할머니 아프다고 해서 할머니 보러 간다고 했는데. 괜찮아, 괜찮아. 우리 아들 다친 데 없어? 어디 아픈 데 없어? 진우의 몸을 살폈다. 다행히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경찰이 도착해 상황을 파악하고 주변을 수색했지만 이선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진우를 재운 후 민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정수와의 과거부터 이선영이 우리 집에 가사도우미로 들어온 것,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까지. 민호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지만 화를 내기보다는 나를 꼭 안아주었다. 많이 무서웠겠네. 하지만 이제 괜찮아. 진우도 무사하고 경찰이 그 여자를 곧 잡을 거야. 내가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괜찮아. 넌 그저 과거의 상처를 들추고 싶지 않았을 뿐이잖아. 이해해. 민호의 따뜻한 위로에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이선영의 마지막 말이 자꾸 생각났다. 이제 끝이다. 정말 끝일까? 그녀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다음 날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을 마쳤다. 이선영을 아직 찾지 못했지만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다고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왔다. 지연이었다. 서연아, 너 괜찮아? 어제 일 때문에 연락했어. 응, 지금은 괜찮아. 다행히 진우도 무사하고. 정말 다행이다. 근데 이상한 일이 있어서. 어제 그 여자 이선영이 나한테 왔었어. 심장이 멈칫했다. 뭐라고? 언제? 왜? 어제 저녁. 너희 집에서 일어난 일 직후인 것 같아. 내 회사로 찾아와서 편지를 하나 주고 갔어. 너한테 전해달라고. 편지? 무슨 내용인데? 봉투에 담겨 있어서 나는 안 봤어. 지금 너한테 가도 돼? 전해주고 싶어. 응, 고마워. 지금 집에 있을게. 30분 후 지연이 도착했다. 그녀는 하얀 봉투를 건넸다. 여자가 많이 지쳐 보였어. 울면서 이걸 너한테 꼭 전해달라고 하더라. 지연이 돌아간 후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손글씨로 가득 찬 편지가 있었다. 서연에게 내 아들을 데려간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안다. 하지만 난 정말 내가 조금이라도 내 아픔을 느끼길 바랐다. 내 아들을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어. 그저 잠시 떼어놓는 것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알았으니까. 정수가 죽은 후 내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다. 남편은 빚더미에 자살했고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내가 그 모든 원인이라고 생각했지. 내가 정수를 버렸고 내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망쳤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 정수도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그 아이가 너무 어리석었고 욕심이 많았다는 것을. 내 아버지 회사에 투자한 것도 정수의 선택이었고 그 후의 일도 모두 그 아이의 결정이었다. 난 그저 아들을 잃은 슬픔에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싶었던 것 같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질투했다. 그래서 너의 일상에 들어가 복수하고 싶었다. 하지만 내 집에서 지내며 내 가족을 지켜보니 너도 열심히 살아온 것을 알게 됐다. 내 아들 진우는 정말 착하고 예쁜 아이야. 오늘 그 아이를 데려간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일 것이다. 이제 난 떠난다. 더 이상 너희 가족을 괴롭히지 않을게. 어쩌면 이것이 정수를 보내는 마지막 인사일지도 모르겠다. 용서를 바라진 않는다. 다만 이해해주길 바랄 뿐이다. 이선영. 편지를 읽고 나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분노, 슬픔, 연민이 뒤섞였다. 이선영은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녀도 피해자였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은 이해할 수 있었다. 일주일 후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선영이 자수했다는 소식이었다. 아이 납치 혐의로 체포되었지만 진우에게 실제 해를 가하지 않았고 자수한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처벌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합의를 원하시나요? 담당 형사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다. 이선영의 편지가 떠올랐다. 그녀도 결국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다. 합의하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가족에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요. 형사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내 결정을 존중했다. 민호도 내 선택을 지지해 주었다. 내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존중해. 하지만 정말 괜찮은 거야? 네.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요. 이선영도 피해자예요. 정수의 어머니로서 그녀의 아픔을 이해해요. 그날 저녁 친정에 들러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고 정수와 그의 가족에 대해서도 물었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일이 다시 떠오를 줄은 몰랐구나. 서연아, 정수는 내게 투자를 제안했고 나도 그를 믿었어. 하지만 그 돈은 정수가 다른 곳에 쓴 거야. 도박이었는지 다른 투자였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 돈은 사라졌고 정수는 그 책임을 피해 도망갔어. 정말요? 이선영은 아버지가 정수를 이용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다면 내가 어떻게 회사를 다시 일으킬 수 있었겠니? 나는 다른 투자자들을 설득해 간신히 회사를 살렸어. 정수의 돈은 이미 사라진 뒤였지. 아버지의 말을 들으니 조금 마음이 놓였다. 그래도 이선영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녀의 슬픔만큼은 공감할 수 있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이선영의 재판이 열렸다. 합의가 이루어져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장을 나서는 이선영과 잠시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그저 깊은 피로와 체념만이 있었다. 법원 밖에서 그녀가 다가왔다. 고마워. 합의해줘서. 내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었어. 이선영 씨, 우리 모두 과거의 상처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 상처로 또 다른 상처를 만들면 안 되겠죠. 이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정수를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놓아줘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좋은 결정이에요. 저도 그 기억에서 자유로워지려고 해요. 이선영은 마지막으로 깊이 고개를 숙였다.
다시는 너희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부디 행복하게 살아.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서 걸어갔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아렸다. 정수, 이선영, 그리고 내 과거의 일부가 저 뒷모습과 함께 멀어져 가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거실. 진우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민호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친구 지연이었다. 서연아, 재판 잘 끝났어? 괜찮아? 응, 잘 끝났어.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아. 다행이다. 그런데 너 요즘 왜 이렇게 센 여자가 됐어? 예전의 너라면 그냥 벌벌 떨고 있었을 텐데. 웃음이 나왔다. 센 여자? 글쎄, 그냥 내가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있으니까. 더 이상 과거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어. 멋있다, 정말. 이번 일로 너 완전 달라졌어. 더 강해진 것 같아.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다. 정수와 이별한 후 오랫동안 상처를 안고 살았다. 그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이제는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 경험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민호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다. 무슨 생각해? 그냥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생각하고 있었어. 민호는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앞으로 더 행복해질 거야. 넌 정말 대단해, 서연아. 이번 일을 어떻게 그렇게 강하게 헤쳐나갔는지 나도 몰라. 그냥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민호의 품에 기대며 생각했다. 이선영의 등장은 내 삶에 폭풍을 몰고 왔지만 그 폭풍을 이겨내고 나니 더 단단해진 느낌이었다. 과거의 유령은 이제 나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진우가 달려와 내 무릎에 앉았다. 엄마 놀아줘. 아들을 꼭 안아주며 미소 지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사는 것. 더 이상 옛 상처에 발목 잡히지 않고 내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마치 내 마음처럼. 3개월이 지났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오후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카페에 들렀다.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라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이선영 사건 이후 삶은 평온을 되찾았다. 새로운 가사 도우미는 능숙하고 믿음직했다. 진우는 이제 그날의 일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아이들은 빨리 잊는다고 했던가. 다행이었다. 민호와의 관계도 더 깊어졌다. 과거의 비밀을 모두 공유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는 내 상처를 이해해 주었고 더 단단한 지지자가 되어 주었다. 카페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무심코 올려다보니 낯익은 얼굴이었다. 정수의 대학 친구 민석이었다. 서현? 정말 서현이 맞아? 민석은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를 마지막으로 본 것도 거의 10년 전이었다. 민석 씨? 오랜만이네요. 여기서 만날 줄이야. 혼자예요? 잠깐 앉아도 될까요? 고개를 끄덕였다. 민석은 커피를 주문하고 돌아와 맞은편에 앉았다. 잘 지냈어요? 결혼했다면서요? 아이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아들이 5살이에요. 민석 씨는요? 저도 결혼했어요. 딸이 둘이에요. 회사원으로 평범하게 살고 있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석이 입을 열었다. 저기, 정수 어머니 일 들었어요. 아이를 데려갔다고. 순간 긴장했다. 민석은 정수의 친한 친구였다. 그도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네. 하지만 이제 다 해결됐어요. 민석은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해요. 정수 어머니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니. 정수가 알면 정말 슬퍼했을 거예요. 괜찮아요. 이제 지나간 일이에요. 사실 정수에 대해 서현 씨에게 말해야 할 것 같아서요. 심장이 빨라졌다. 정수에 대해? 이제 와서?
정수가 미국에서 사고로 죽기 전에 저한테 연락했었어요. 모든 일에 대해 후회한다고. 특히 서현 씨한테 못할 짓을 했다고. 정말요? 네. 정수는 사업에 욕심이 났던 거예요. 서현 씨 아버지 회사에 투자한 돈도 사실은 다른 데서 빌린 거였어요. 그 투자가 실패하자 더 큰 돈을 만들어 만회하려고 도망간 거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 한편이 아렸다. 정수가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다니. 정수가 죽기 전에 서현 씨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었대요. 그리고 그 직후에 사고가 났고 민석의 눈에 슬픔이 서려 있었다. 정수의 죽음을 아직도 슬퍼하는 듯했다. 고마워요, 알려줘서. 저도 정수 씨가 왜 그랬는지 늘 궁금했거든요. 정수 어머니가 서현 씨를 원망한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그건 정수의 잘못이었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대화를 마치고 민석과 헤어졌다. 걸어가는 길에 마음이 묘하게 가벼워졌다. 정수도 자신의 잘못을 알고 후회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다. 완전한 악인은 없다. 누구나 실수하고 후회하고 용서받고 싶어 한다. 집에 도착하니 진우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오늘은 아빠가 일찍 왔어. 같이 저녁 먹자. 진우를 안아들고 거실로 들어갔다. 민호는 부엌에서 요리 중이었다. 오늘은 내가 요리사야. 진우가 도와줬어. 미소가 절로 나왔다. 이것이 내 삶이다. 이것이 내가 지키고 싶은 행복이다. 저녁을 먹고 진우를 재운 후 민호와 와인 한 잔을 나눴다. 오늘 정수 친구 만났어요. 민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괜찮았어? 네. 오히려 좋았어요. 정수도 자기 잘못을 알고 후회했대요. 그리고 저한테 사과하고 싶어 했다고. 민호는 내 손을 잡았다. 다행이다. 그 말을 들으니 내 마음도 조금은 편해졌겠네. 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예전에는 이런 작은 아름다움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과거의 그림자에 가려 현재의 행복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섰다. 예전과 다른 내 모습이 비쳤다. 더 강해진 눈빛, 더 단단해진 표정. 이선영의 등장은 분명 시련이었지만 그 시련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출근길, 가을 햇살이 따스했다. 회사에 도착해 책상에 앉으니 새로운 프로젝트 서류가 놓여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부담스러웠을 일이지만 이제는 자신 있게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점심시간, 친구 지연과 만났다. 정말 달라졌어, 서연아. 눈빛이 완전히 달라. 그래? 어떻게? 더 강해 보여. 전에는 항상 누군가의 허락을 구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 같아. 웃으며 대답했다. 그럴지도 모르겠네. 이제 나를 더 믿게 됐어. 내 선택을, 내 삶을. 오후에 회의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문득 이선영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했다. 그녀도 이제 과거를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공원을 지나치다 벤치에 앉았다. 바로 이곳에서 진우를 다시 만났었다. 그날의 공포와 안도감이 생생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조차 나를 흔들지 못한다. 이제는 나를 더 이상 흔들 수 없어. 소리내어 말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다. 집으로, 내 가족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였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 더 강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 이제 나는 내 삶의 주인이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과거의 유령도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창가에 서서 책을 읽는 내 모습이 거울에 비쳤다. 미소 짓는 얼굴, 편안한 표정, 그리고 속삭였다. 이제는 나를 더 이상 흔들 수 없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